요즘 뉴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러다 진짜 3차 대전 나는 거 아닌가. 내일 아침 주유소 기름값은 또 얼마나 오를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이 두 나라 종교 때문에 저렇게 싸우나 보다 하시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면요? 철천지원수라고요? 천만에요. 한때는 서로 없으면 못 살았던 그야말로 비밀 파트너였다면 어떠세요? 믿기 힘드시죠? 지금부터 뉴스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얽힌 돈과 권력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부터 알아야 해요. 아니, 애초에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국경이 붙어 있나요? 전혀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방콕까지 가는 거리예요.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껴있고요. 그러니까 땅 뺏으려고 싸운 적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상하죠? 보통 나라들이 싸우는 이유랑은 완전히 달라요. 에이, 그럼 종교 때문이겠지 하시겠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란은 이슬람 안에서도 소수인 시아파,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잖아요. 오히려 주변이 온통 다수파인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다 보니까 둘 다 약간 왕따 같은 처지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 이것 때문에 이 둘이 한때는 정말 완벽한 짝꿍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원수가 되기 전에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던 그 누구도 몰랐던 비밀 동맹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주변이 온통 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같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소수파라고 외면받던 이란. 이 외로운 두 나라의 처지가 정말 신기하게도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밀월 관계는 잠깐이 아니었어요. 무려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아랍이 아닌 이란에게 손을 내밀면서부터였죠. 이게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경제, 군사, 정보, 그냥 모든 걸 공유하는 엄청나게 깊은 동맹으로까지 발전해요. 와, 60%. 이 숫자가 당시 두 나라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석유 팔지 마 하고 다 막아버렸을 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기름의 무려 60%를 몰래 대주면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란은 기름을 주는 대신 이스라엘한테 뭘 받았을까요? 바로 당시 이란 왕이었던 샤의 정권을 지켜줄 안보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의 비밀 경찰을 직접 훈련시켜주고 최신 무기 기술까지 싹 다 넘겨줬어요. 완벽한 윈윈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꿀처럼 달콤했던 관계가 정말 말 그대로 단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중동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세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혁명 직후라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경제는 박살났고 실업자는 넘쳐났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호메이니가 뭘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늘 써먹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씁니다.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거였죠. 그렇게 어제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작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의 친구였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할 악마로 지목했어요. 이게 무슨 깊은 종교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들끓는 국내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아주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틀어진 두 나라. 이때부터 둘의 싸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서로 얼굴 보고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란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영리했어요. 바로 대리전입니다. 영어로는 프록시워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때리면 그 뒤에 있는 형님 미국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무기 주면서 야, 네가 대신 좀 때려줘 하고 다른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상대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골치 아픈 전략이죠. 그래서 이란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빙 둘러서 불의 고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지도 보시면 북쪽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남쪽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을 쫙 깔아놓고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정말 숨막히는 전략이죠. 근데 싸움터가 땅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잖아요. 전쟁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 그리고 하늘 위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과 AI 드론이 새로운 칼과 창이 된 거죠. 현대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볼까요? 먼저 사이버 전쟁. 이건 국경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이란 핵시설에 몰래 들어가서 원심 분리기를 미친 듯이 돌려버린 거예요. 결국 기계가 과열돼서 스스로 터져버렸죠. 폭탄 한 발 안 쐈는데 핵시설이 파괴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죠? 그리고 AI 자폭 드론. 이건 한마디로 가성비 킬러예요. 비싼 미사일 수십 발 쏠 돈으로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날려서 정밀 타격하는 거죠. 완전히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미사일 쏘고 사이버 공격까지 하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는데 왜 진짜 전면전은 안 할까요? 이상하죠? 바로 여기에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회색이에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거죠. 서로 절대선은 넘지 않아요. 전면전이 터질 만큼 세게 때리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진짜 속셈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란 정권의 진짜 목표는 사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권 유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쁜 적이 바깥에 있어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들 권력을 지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전쟁 없이 야금야금 이란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쓰는 전략을 1000번의 칼질로 죽이기라고도 해요.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게요. 이란의 핵심 핵 과학자를 암살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핵시설을 망가뜨리고 이란이 다른 애들한테 보내는 돈줄을 중간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큰 전쟁 없이 상대방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결국 이 두 나라는 끝나지도 화해도 못하는 영원한 냉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는 그래도 서로 실수하지 말자고 한라인이라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실수로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다. 그냥 먼 나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 바로 옆에 세계 석유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요. 전 세계 석유 5분의 1이 거길 지나가고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도 대부분 거쳐와요. 만약 저기서 무슨 일이 터진다? 바로 국제 유가 폭등하고 그건 곧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 우리 집 난방비, 마트 물가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이 70년의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 오직 냉정한 이익과 생존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